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조선시대 갑자기 쳐들어온 일본군의 국가가 위태로울 때 앞서 나아가 맞서 싸워 승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산에서도 부산포 대첩을 승리로 이끌면서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데 오늘 충무공 단신일을 맞아 부산포 대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첩 기념사업회 이영활 이사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영활 이사장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이제 경제부시장 쪽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익숙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요. 부산대첩 기념사업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이 자랑스러운 호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 해전이 있었고 네. 그 성진인 10월 5일이 부산 시민의 날로 지정돼 있지만 예. 정작 시민들은 부산대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예,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회는 이 부산대첩이처럼 대단히 의미 있는 역사적 성전이고 부산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산의 뜻 있는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로 만들어진 사단법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부산대첩을 새롭게 조명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념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가치나 정신을 부산의 시민 정신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한 700여 명의 개인 회원과 60여 개의 법인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부산포 대첩 승전 기념해가지고 10월 5일을 부산 시민의 날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아직.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라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뭐 그냥 이순신 장군 하면 대부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얼만큼 대단한 분이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충무공 네, 이순신 예. 장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한산, 명량 해전을 비롯한 23번의 해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승리해서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입니다. 예.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영국의 넬슨 제독과 함께 세계 해전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단지 한 사람의 전쟁 영웅으로서보다는 완벽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순신 장군은 깊이 있는 수양을 통해서 대인격을 이룬 인격자였고 또 항상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와 백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의 사표였고 또 최악의 여건 속에서 목표 달성에 성공하고 열세의 조선 수군을 강군으로 이끈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라나 사회가 어렵거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순신의 정신과 리더십을 위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또 다시 역사를 배우는 분들도 와 이순신의 개인의 인품이나 그리고 살아온 이력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훌륭한지 매일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량대첩, 한산대첩, 명랑대첩 그렇지. 뭐 다들 네. 들어보셨겠지만 네. 부산대첩을 모르는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산대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나 명량대첩 이런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예. 부산대첩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 중에서도 잘 그래요, 모르고 맞아요. 있어서 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부산대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 해전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군의 침략으로 전국이 초토화돼서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연합 수군이 적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옥포, 당포, 항산대첩의 승리에 이어서 500여 척의 외선이 집결해 있는 부산포의 외수군 본진을 직접 공격해서 큰 승리를 이룬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예. 이 부산대첩 승리로 인해서 왜군은 육지와 바다로 동시에 진격하는 전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전쟁 수행 능력이 크게 약화된 반면에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임진왜란 일어나고 부산포 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산포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590년 4월에 이제 일본이 30여만 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 앞바다를 통해서 조선을 침략해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그 중에 고린 씨가 이끄는 18,000여 명의 선발 부대가 700여 척의 전선을 타고 부산을 와서 지금의 우한부두인 부산포에 진을 치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첫날에 부산 진성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부산진 첨사했던 정발 장군이 전선을 하고 이어서 다대포 전투에서 다대포 첨사 윤흥신공이 전사하고 예. 다음 날에는 동네 부사 송상행공이 지키는 동네섬마저 함락시키고 그 위에 일본 육군은 이 별다른 제항을 안 받고 파죽지세로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선조는 어주로 피난을 가는 등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고 부산은 그때 일본군의 침략 전진기지이자 병창기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쟁 요충지였습니다. 다만 일본 수군은 육지에서는 달리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해서 서해 쪽으로 진출하지 못해서 일본의 기본 전략인 수륙 병진 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일본군은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으로 병력이 집결해서 새로운 전투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포 해전이 결정적인 타격이 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옥포, 당포 이런 데에서 이제 해전이 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부산포 해전의 9월 1일, 그러니까 1592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 부산포에는 그때 일본 수군 본진이 외선 500여 척과 함께 주둔을 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본부에 치명적 타격을 가는 것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고 일시에 적의 기세를 꺾을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록 병력은 열세이지만 네. 연락 복과 같은 적의 전쟁 수행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직접 출진을 하게 됩니다. 출진하기 전에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전라우수군 경상우순과 함께 연합함대를 편성을 하고 한 달에 가까운 실전에 가까운 철저한 전투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전라자수행에 있는 여수를 떠나서 닷새 만에 가덕대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모룬대, 다대포, 장림포, 영도 앞바다, 초량목 등에서 소규모 전투를 벌여서 적선 24척을 격파한 후에 부산포에 있는 외수군 본진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가서 부산포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쭉 설명만 듣는데도 배 타고 그 멀리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근데 뭐 이제 부산포 해전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전략을 펼쳤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사실 왜군들은 해전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산포 인근 산 위에다가 6개의 진지를 구축하고 조천과 대포를 마구 쏘아대는 이 전략을 펼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순신은 거북선을 선두로 해서 전선을 일렬 종대로 장사진을 만들어서 일본 전선에 접근을 하면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적선을 향해서 대포와 탄을 쏘아서 외선을 격침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전투는 새벽에 시작해서 하루 종일 계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왜군들이 이 백성들을 조선 백성들을 항복한 조선 백성들을 앞에 세워놓고 전투를 하는 작전을 썼기 때문에 적의 병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못했지만 100여 척의 외선을 격파하는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격인 녹도만호 정운 장군이 전투 중에 적의 철안을 맞고 전사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이제 부산 대첩 이게 직접 의미 있는 전투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부산 대첩이 끝난 다음에 선조 임금께 올린 장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장수들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이번 부산 해전보다 성과가 더 큰 것이 없다. 전에는 적선의 수가 많아봤자 70여 척을 넘지 못했는데 부산포 해전에서는 적의 소굴에 500여 척이 늘어선 가운데로 위풍당당하게 뚫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공격해 적선 100여 척을 격파했다. 비록 적의 머리는 많이 베지 못했지만 힘써 싸운 공로는 지난 어느 전투보다 훨씬 컸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 대첩은 다른 전투처럼 쳐들어오는 적을 맞아 싸운 것이 아니라 적의 본진을 쳐들어가서
적군의 전쟁 의지를 꺾어놓고 제해권을 확실히 장악한 대단히 의미 있는 전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뭉클해지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진왜란 3대 대첩, 뭐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 요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부산 대첩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직접 부산 대첩이 가장 많은 성과가 많은 전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역사 교과서나 이순신 전서와 같은 책이나 또 이순신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떻게 보면 다소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있는 한산 대첩, 명량 대첩이나 장군이 돌아가신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은 크게 부각돼 있는 반면에 네. 부산 대첩은 이 부산포 해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소 평범하고 소홀하게 취급되다 보니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역사적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산 대첩을 새롭게 조명해서 제대로 알고 기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산 대첩 승전일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부산 시민의 날이 지정이 됐는데 아마 그 유래 잘 모르시는 네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요. 예, 우리 사업회는 부산 대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매년 성전일인 10월 5일에 부산시와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성전 기념식을 개최를 합니다. 네. 또 가덕도에서 부산 북한까지 전투가 벌어졌던 곳을 배를 타고 돌아보는 성전로 탐방 행사도 개최를 합니다. 예, 예. 그 외에도 부산 대첩을 알리는 홍보지 발행, 시민에 대한 아카데미 개최, 세미나 개최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부산포 해전의 역사적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해서 시민들의 이를 제대로 알게 하고 또 부산 대첩이 부산의 자랑스러운 호국의 문화유산인 것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시민들이 보다 쉽게 부산 대첩을 접할 수 있도록 네.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인 부산항 북한 근처에 부산 대첩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산 대첩 기념관을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부산 대첩 기념 사업회 역할이 참 클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제 무슨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주제로 하는 겁니까? 오늘은 이충문 탄신 4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회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는 또 하나의 단체인 부산 예해재단과 공동으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부산과 임진왜란, 부산 대첩에서 찾는 이순신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임진왜란 당시 부산 백성들이 피해와 같은 전쟁의 참혹성에 대한 내용, 부산포 해전 당시 부산의 상황에 대한 내용, 부산 대첩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미나는 이순신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남성우 부경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향토 역사에 조예가 깊은 양맹준 전 부산박물관장과의 1대1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가도 되는 겁니까? 예, 기념 세미나는 오늘 오후 3시에 부산 진영 옆에 있는 협성빌딩 7층에 있는 예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를 합니다만 예. 원래는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이를 유튜브나 SNS 동영상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참가 신청을 안 했어도 현장에 오실 경우 방청이 가능합니다만은 예. 방역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참석을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가급적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3시에 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 뭐 저기 부산 대첩 이렇게 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기념사업회 예. 뭐 이렇게 치면은 3시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이 그런데 실시간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곧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영상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시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내일쯤 들어가서 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아, 예. 여러 가지로 우리 저 충무 이순신 오늘 탄신일이시고 또 부산 시민의 날이 부산포 해전 승전일이 부산 시민의 날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부산의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인 부산 대첩 또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리더십 가치와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단체인 만큼
회원의 의사가 사업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고 또 부산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업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대첩 기념사업회 그러면은 그 뭐야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업만큼은 정말 제대로 추진을 해서 네. 우리 시민들이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의 공을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면요. 정말 네.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부산포회전이 있었고 부산 시민날에 지정이 되고 있는데 너무 몰랐다. 예, 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